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 결과 유럽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던 중도 우파와 좌파가 크게 세력을 잃고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나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세우는 여러 단체와의 관계가 끊겨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무선 기술의 기준을 정하며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을 회원으로 하는 와이파이 연맹은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사흘째인 오늘 나루히토 일왕과 만난 뒤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도쿄에 있는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측이 미국이 그동안 무역 적자를 강조해온 만큼 통상 문제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7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혁신과 자본 부족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40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코스닥은 700선을 깼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6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하락세에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5주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가장 긴 이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 증시와 가장 크게 커플링되는 증시죠.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 우리 증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종목별 움직임과 이번 주 장 전략까지 마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들과 함께 엮어서 시장 상황 짚겠습니다. 중국 증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이달 들어서 2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수급 상황 짚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7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고 중국 증시도 빠졌거든요. 네네. 이런 시장 상황들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시장,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주간 기준으로 전체 하락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 시장 크게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게 대두가 되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 실적의 둔화까지 가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이렇다 할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우종합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우는 5주 연속 하락, 주간 기준입니다. S&P와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세. 저는 이 3주와 5주간 하락세를 만들었었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 양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격화 양상, 갈등 양상으로 다시금 재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장기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낙폭은, 주간 기준의 낙폭은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더 주목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시장 3주간 코스피의 하락률 좀 짚어보게 되면요.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격화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주였습니다. 3주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가 4.02%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지지난주가 2.5%의 주간 하락률, 지난주 0.5%의 주간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아래 지금 그 화면 나가고 있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서서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안타깝게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이다. 물론 6월 1일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이라는 그런 이슈. 6월 1일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소위 말하는 그들의 관세 인상 시기, 시작 시점이다. 추가 관세 인상의 시작 시점이 6월 1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이벤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28일은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과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에 앞서서 서프라이즈성의 극적인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일단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 누가 알겠느냐, 아직까지 시장 내 뚜렷하게 알려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을 해본다라면 당분간 지수대의 어떤 그 하단 지지 확인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점차 이제 그 수렴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형국의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악재가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많았습니다. 악재. 큰 그림 속에선 그 화웨이의 악재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무역 분쟁의 장기화 국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지표 미국에서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 PMI 지표와 내구재 주문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우리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근데 호재 부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그 FOMC 회의록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있긴 있었지만 이 역시 연말 정도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팽배했었다라는 부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 다만 화웨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화웨이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여지를 남겼다라는 점에서 지난주 미국 증시 그 지난 주말 반등을 이끌어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증시 어떤 그 반등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화웨이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근데 시장의 평가는 이렇죠.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겠다,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시장 반등 모멘텀은 조금 좀 지속적으로 시장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되기에는 상당 부분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좀 넘어와 볼까요?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 너무나 당연한 이 한 3주 동안 시장을 하락을 시켰던 가장 주범이 되겠죠. 이 부분의 방향성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6월 1일, 이제 이번 주 말이죠. 6월 1일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를 하게 될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부과 이전 협상이 실질적으로 최소한 협상 스케줄만이라도 두 양국 간에 타결이 돼서 발표가 되어진다라면 사실상 시장 내 기대감으로 상당히 시장 반등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6월 1일 이전, 이번 주 토요일 이전에 그런 양국 간의 어떤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오리무중에 관망 양상이 짙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스탠스에 영향을 줄 만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물가지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역시 개인 소비 지표, 그 다음에 개인 소비 물가 지표가 5월 31일 날 발표가 예정에 있고요. 중국 역시 5월 PMI 지표가 31일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요인, 가장 큰 핵심 요인인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어떤 그 편입 비율이 5월 28일부터 실질적으로 조정 유효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가시화 영역권에 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8일 당장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일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중국 A주의 일단 편입 비율이 확대가 되죠. 그동안 5%에서 10%로 확대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사우디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신규 편입되면서 우리 시장 내에서 0.5% 내외의 비율, 편입 비율이 이제 제외가 되면서 자금 이탈 가능성 실제로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됐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씩 불거져가는 지난 주말이었죠. 메이 총리의 급격한 사퇴 발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브렉시트 이제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과연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이 노딜 브렉시트의 불안감 가능성 당장은 분명히 아니지만 시장 내 이제 그동안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금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마음속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일정 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저녁은 미국의 증시 메모리얼데이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오늘 저녁에는 열리지 않게 되고요. 내일 이제 그 미국의 5월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 예정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31일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PCE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의 5월 PMI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점. 이번 주는 아마도 금요일 이슈가 이벤트가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 장기화와 화해 충격에 대한 이슈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PMI 지표와 MSCI 지수 편입 비율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증시와도 좀 관계가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뭐 중국 증시도 우리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중국 증시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나타날까? 왜 변동성이 중국 증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 배경을 좀 찾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그 시장 전개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좀 힌트로 삼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중국 증시의 뭐 그 주간 기준 하락은 일단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이 0.5% 하락을 했다면 중국 증시는 1%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움직임 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첫 번째는 이번 주 뭐 PMI 지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PMI 지표는 지난 중국의 어떤 그 반등 3,000포인트를 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난 3월 핵심 요소였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보면서 이번에 혹여나 이번 전망치가 혹여나 50 아래로 내려갈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위안화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방향성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중국의 대응 전략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절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 양상으로 그 방향성이 변화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안화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중국 지수 이제 그 편입 비율 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5%에서 10%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지수가 신규 편입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 왔던 외국인의 자금이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 달만 해도 지난 2주간만 해도 외국인 자금 2조 3천억 원의 이탈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실질적인 MSCI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비율 확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중국 발표되는 지표 좀 PMI 지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에 전망이 되고 있는 중국의 5월 PMI 지표는 전망치가 49.9가 되겠습니다. 5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50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0이 넘어서느냐 50 아래로 내려가느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경기가 나빠질 것이냐 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망치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지난 3월 중국 시장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구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3월 PMI 지표가 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거의 한 13개월 만에 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 두 달 동안 이어갔었다라는 점. 3월이 50.5였고요. 4월이 50.1. 근데 이번 5월 달
과연 PMI 지표가 50을 넘어설 것인지 50을 하회할 것인지 시장의 전망치는 49.9가 되겠습니다. 50 하회 쪽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 부분 조금 좀 시장 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위안화의 약세 부분도 우리가 꼭 좀 짚어봐야 되겠죠. 위안화가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위안화의 약세는 우리 원화의 약세에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렬 이후에 약세가 지속되었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을 인민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확대시켰죠.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인하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기존 11.5%의 지급준비율에서 8.0%로 인하시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켰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당분간 아마도 위안화의 약세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특별하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해결 양상, 소위 말하는 최소한 재협상을 한다라는 스케줄 발표만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에 찬 그런 반등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어떤 그 상호 간에 양국 간에 일정 발표조차 없다라는 점 일단 조금 좀 우려감이 지속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위안화의 약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 특히나 이번 주 1,200원을 넘어서진 않겠지만 계속되는 1,190원 이상대에서 움직일 가능성, 원화 약세 지속 가능성이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본다라면 원화의 약세 때문에 혹여나 수출주의 어떤 수혜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시기상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환율은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지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이 계속 이제 꾸준히 점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분명히 베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향성의 어떤 그 장세가 아니라 변동성의 장세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출주 조금은 좀 전체적인 시장 어떤 그 펀더멘탈의 그 안정세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좀 섣부른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MSCI 지수 편입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5월 28일 부로 결정이 됩니다. 부로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그 변화 비율 편입이 조정이 되는데요. 중국 A주의 편입 비율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영향을 좀 받겠다. 기존 5%에서 10%로 5월 28일부터 상향 조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전체 펀드 중에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중국 A주의 신규 MSCI 이머징 지수 편입 비율이 기존 5%에서 무려 2배를 증가시키면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시장 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마도 우리의 지수 편입 비율이 한 0.5%포인트 내외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규모는 약 한 3조 원에서 4조 원.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절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에 유리한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로부터 이탈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MSCI 지수 편입 비율 조정도 일몫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 부분, 원화의 절하 부분이죠. 원화의 절하도 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로부터 이탈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PMI 지수는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고 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흐름이, 이 환율 흐름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1,200원대까지 거의 뭐 네네. 근접을 한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죠.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 특히나 뭐 한 4, 5주 전만 해도 외국인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시장을 다시 이제 매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순간 이제 변화가 나타났죠. 최근 이제 지난 2주간 외국인 2조 3천억 원의 순매도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가뜩이나 불안한 증시에서 조금씩 이탈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로부터 나가고 있을까? 그리고 기관들도 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순매도세를 왜 일관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삼중악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중악재. 첫 번째가 원화의 약세 지속이죠. 1,200원. 어느덧 1,200원에 너무도 가까이 근접을 한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 부진 나타났죠. 특히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의 부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업 실적의 부진은 사실상 반도체도 수출주고 소재주도 수출주가 되겠습니다. 철강이랄지 화학이랄지. 근데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수출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실적의 부진 양상이 오히려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상 수출주 그리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물동량의 감소, 소비의 부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어떤 그 매수, 공격적인 매수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 비중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로부터의 한국 비중 축소 부분이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세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 가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게 되면, 원화의 약세, 일단 1,200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정도 그 배경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샌드위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경제 힘든 부분 그대로 여실히 환율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의 약화 내지는 둔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GDP 성장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중국의 GDP 성장률. 안타깝게도 최근 이제 지난주였죠. OECD가 발표한 부분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올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 0.2%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중국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점차 둔화되고 그리고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화의 약세, 주요 약세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의 3대 지수와 미국의 3대 지수와 상해 지수 대비해서 우리 증권 시장의 지수 하락률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지난 2주간 2.3조 원의 순매도 양상을 보였고요. 지수로 좀 따져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5월 한 달 동안
7%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로 연초 대비해서 따져봤더니 0.2%의 상승에 그쳤다. 연초 지수와 지금 현재 지수 거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연초 이후 S&P 500 지수는 12%가 넘는 상승. 상하이 지수는 15%에 육박하는 상승. 일본 증시 역시 6%, 대만 증시 8%의 상승세를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여줬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 하락폭이 유독 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를 할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좀 우리나라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PER이랄지 PBR이랄지 특히나 뭐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위험장에서는 PBR을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위기와 유사한 수준 0.8배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바닥이냐? 분명한 점은 아마도 바닥 다지기가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바닥 다지기는 시가총액 대형주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들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초 소재인 화학이나 철강 이런 업종의 업황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다시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삼중악재 일단 완화될 때까지는 일단 관망 양세를 좀 유지해 보자.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선택적인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종목 장세의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그 종목 장세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선택적인 종목 장세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인 종목 장세가 아니라 상당히 슬림화되어진 선택적인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은 아마도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산업별 로드맵 이 두 가지의 어떤 진행 양상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글로벌 IT 장비 흔히들 뭐 아마 TMT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테크놀로지 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으로 하는 T가 반도체 그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은 미디어의 약자입니다. 흔히들 OTT 스트리밍 기업 다들 알고 계시죠?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스트리밍. 스트리밍의 강자. 뭐 스트리밍을 상당히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요. 디즈니, 월트 디즈니도 그렇고요. 스트리밍 시장, OT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 수요가 상당 부분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T가 또 어나더 테크가 되겠는데 5G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통신 장비, 흔히 말하는 화웨이와 관련된 어떤 그 앞으로의 뉴스 플로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뉴스 플로우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업황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완성차의 어떤 그 완성차 업종에서의 지각 변동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특히나 최근 구조 조정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요. 그리고 히토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이 부분 우리가 좀 슬림화시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한국 증시 3중 악재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건 어떻게 좀 시그널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좀 바닥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바닥이 근접하다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지난주 4만 1,00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4만 1,000원을 찍은 이후 외국인들의 입질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난주 한 주간 2천억 원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2분기 바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가장 지금 이제 대표 주자가 화웨이, 그다음 화웨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래 싸움에 있어서의 그 피난처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화웨이의 대항마로도 삼성전자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스마트폰의 생산 지역은 중국 지역이 아니라 뭐 그 베트남이나 인도, 브라질에서 70% 이상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이제 그 예외로 지금 삼성전자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역시 중국에서의 생산보다는 우리 시장, 평택과 화성 공장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피난처로, 그리고 화웨이와 거꾸로 화웨이가 미국에서 좀 어떤 그 힘든 부분을 겪는다라면 애플 컴퓨터는 중국에서 힘든 부분을 겪고 있다. 화웨이도 미국에서 힘들고 애플은 중국에서 힘들면 이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 특히나 중저가 폰에서의,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바닥 가능성 지금 현재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산 내지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분위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지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4만 원 하회 가능성은 낮다. 현재 바닥이다 이렇게 또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시장의 바로메타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우리 시장 사실상 삼중고가 있다. 환율, 외국인, 실적 부담, 특히나 실적 부담에 있어서의 삼중고. 실적 부담에 있어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나 뭐 바닥권에 대한 인식, 시총 대형주, 그 시총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시장의 대표성이 높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바닥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유효하게 시장 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뭐 핵심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금리 스탠스가 또 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는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한국 증시, 그러다 보니까 선진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결국은 디커플링의 주범은 원달러 환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 수급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의 실적이 될 것 같다. 이 세 가지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화웨이에 대한 뉴스 플로우 계속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이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 희비 교차 가능성, 스마트 기기에서 분명히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바이오 업종은 조금은 좀 계속 공격적인 매수는 좀 하지 말자. 정부의 어떤 그 향후 로드맵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반향을 못 일으켰다라는 점은 상당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찾아서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좀 뭐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자율주행이랄지 전기자동차랄지,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관심 역시 마찬가지,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금씩 시장 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도 우리 시장에서 잘 한번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10에서 40mm, 충청 이남 지역에는 30mm에서 최고 60mm, 특히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전까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1도, 제주도는 25도를 기록하면서 무더위 대신에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인해 몸살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은 인천과 수원 20도, 서울과 춘천 21도를 기록하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이 비로 인해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밤이 되면서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2도를 기록하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도 비 소식과 함께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출항 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와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큰 무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